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 8월 4과목 5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피드백 제역의 계류부 전달 함수가 GS는 S 플러스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1일 때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는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S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나요? S가 0으로 갈 때 S가 0으로 간다고 하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1 플러스 2분의 1을 해주고 분의 1을 해줘서 계산을 하면은 3분의 2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아는 문제입니다. 아는 문제. 정근선의 교차점을 구하시오. 그럼 P점은 4죠. 그 다음에 Z점은 1이죠. 시그마 P는 마이너스 5, 시그마 Z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신다고요? 앞에서부터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의 블록 선도에 K에 대한 페르프 전달 함수는 무엇입니까? 요거는 어쨌든 요걸 해보면 이제 요거는 KG 플러스 KG를 1 플러스 요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G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 답은 1. 그냥 이거 찍었습니다. 근데 왠지 1 같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약분을 이렇게 해도 왠지 1 같고 그냥 1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에 전달 함수 중에서 극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2 0점이 마이너스 2인 것은 0점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이거는 이거 s 플러스 2 s 플러스 2 둘 중에 하나겠잖아요. 그런데 극점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플러스 1인 거. 해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요거 했습니다. 요건 신경도 안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비례 요소를 나타내는 전달 함수는 비례 요소는 뭐죠? 비례 요소는 그냥 요렇게 곱하기가 있으면 미분, 나누기가 있으면 적분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항상 많이 나온 문제인데 틀렸네요. 자, 다음 논리 회로를 간단히 요거를 못 봤어요. 요걸 봤으면 맞췄을 건데 요 낫을 못 봤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AND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낫으로 연결된 A and B인데 낫이잖아요. 그래서 AND니까 A and니까 곱하기죠, 곱하기. A and B니까 요게 낫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B하고 A and B에다가 또 B를 해서 또 and네. 또 곱하기 B를 해서 또 어때요? 또 낫을 씌워줬죠. 그리고 또 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not A, B에다가 요 not이 요 영향을 받아서 플러스가 되겠죠. 요 B not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은 not not이니까 not not은 없어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A 곱하기 B에다가 플러스 not B가 돼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해가지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B 곱하기 B 플러스 not B예요. B 플러스 not B는 뭐죠? B 플러스 not B는 1이죠. 그죠? 그래서 맞나요? 맞아요. A 플러스 not B. 그래서 A 플러스 not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근계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근계적의 개수는 극점의 수와 0점의 수 중에 큰 것입니다. 근계적의 개수는 극점의 수와 0점의 개수 중에 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는 요거 곱하기 요거가 가운데 거 곱하기 이게 3차식일 땐 요게 통한다 그랬죠. 4, 2, 8이 K보다는 크고 K는 요게 0보다는 커야 돼요. 0보다는 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9번 전달함수 요게 제역의 임펄스 응답은 요거 제역의 임펄스 응답은 요 TE-AT라고 하네요. 요거일 경우에는 제역의 임펄스 응답. 이게 비슷한 형태가 많아서 계속 헷갈려요. 다음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의 역변한 요거는 이것은
제어기 임펄스 응답이 뭐였나요? 이게 지금 요건 똑같은 형태죠. 아까 위에 거랑 지금 여기에 1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t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게 위에는 여기 S가 있잖아요. 여기 S가 있어 가지고 이게 E -t, -t, E -t가 되는데 요거입니다. 그래서 E -t, -t, E -t. 항상 헷갈려요. 자, 그다음에 전화 보존의 법칙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전화. 왠지 전화 좀 왕 이름 같지 않아요? 여기서 제일 이름이 왕 이름 같은 거 어때요? 킹르히호프. 킹르히호프. 킹이 있잖아. 전화 보존의 법칙. 킹르히호프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우리 전하들은 뭐를 써요? 이런 면류관을 쓰죠. 면류관. 면류관. 이걸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긴 거. 뭐 이거 주렁주렁한 거. 이거 면류관이라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어쨌든 면류관을 쓴 킹르이호프 전류 법칙, 전하 보존의 법칙. 전하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키르이호프 전류 법칙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직류 전압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면, 이거는 이게 계단 함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좀 계단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뭐 S분의 2라고 합니다. S분의 2. 아는 게 없습니다. 자, I는 3t의 제곱 플러스 2t 전류가 도선 30초간 흘렀을 때 통과하는 전기량은 이게 이제 요 도선이 30초간 흘렀을 때, 이거는 적분을 해주는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게 이건 t의 3승 어쨌든 또 t의 제곱이 되나 봐요. 그래서 30의 제곱 플러스 30의 3승 더하기 30의 2승이 됩니다. 이 이유는 몰라. 그래서 이게 27900이 됩니다. 이거를 전기량이 지금 암페어 아워잖아요. 그래서 초를 36,000으로 나눠주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7.75가 된다고 합니다. 이해는 못했어요. 뭔 소린지. 자, 그렇게 푼다고 합니다. 74번 인덕턴스 L은 20인 코일의 시력값 50, 주파수 60, 전형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코일에 축적되는, 요건 알죠? 코일에 축적되는 평균 자기 에너지 몇 줄인가 할 때는 축적되는 평균 자기 에너지는 뭐 콘덴서에 축적된 자기 에너지, 뭐 인덕션에 축적되는 뭐 자기 에너지, 이거는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L은 알아. L은 20mH야. 근데 I를 몰라. I는 어떻게 구하냐면 I는 Z분의 V라고 하네요. 그럼 또 Z는 뭐야? Z는 오메가 L이라고 하네요. 오메가 L은 뭐야? 2파이 FL분의 V 해서 50을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6.63이 나와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왜냐하면 미리헬리니까, 곱하기 6.63의 제곱을 하면 0.44가 나옵니다. 여기 답이 0.44예요. 자, 그럼 75번 그림의 사다리꼴 회로에서 부하전압 VL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모르겠어요. 3.0입니다. 3.0. 왜냐? 이게 3개잖아. 3.0이겠지. 넘어가. 전압비 10의 6승을 데시벨로 나타내면, 이거 데시벨은 20 로그 10을 취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 로그 10에 10의 6승을 해주면 요거는 뭐 1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넘어와서 120이 되겠죠. 2, 6, 12, 120. 자, 77번 상전압이 120인 평형 3상 Y결선 전원의 Y결선 부하를 도선으로 연결해서 도선의 임피던스는 I 플러스 J 5이고 부하의 임피던스는 20 플러스 J 10일 때, 이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이건 113.14 각 1.1도입니다. 몰라. 이해 못했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지 마세요. 전송솔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100옴이고 부하 저항이 400옴일 때 전압 정제파비 S는 얼마인가? 이것은 반사계수는 로는 더하기에다가 위에 빼면 돼. 400 플러스 100하고 400 마이너스 100을 하면 0.6이 나옵니다. 이게 반사계수예요. 이건 좀 한 거 봐. 근데 전압 정제파비는
1 마이너스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고 위에가 플러스네요. 1 마이너스 절대값 로 분의 1 플러스 절대값 로예요. 그럼 1 마이너스 0.6 분의 1.6 해 갖고 4가 나옵니다. 4. 자,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에 있어서 극점은 이거는 개방회로 상태를 의미한대요. 극점은 개방회로. 극점은 극계네요. 극계. 개극인가요? 개극. 자, 극점은 개방회로. 극점은 개방회. 이건 한번 푼 것 같아요. 그림과 같은 파형의 파고율은 이거 루트 2. 곧 1.414입니다. 이게 루트 2로 나올 때도 있고 1.414로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제 5과목. 그래도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제 5과목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전지 발전소에서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전선 및 개폐기의 시설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거는 옥측이 시설하는 경우 금속관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 끝까지 안 읽어봐서 그래요. 애자는 안 되겠죠. 애자 공사를 태양전지 하면 막 애자가 막 활활 불타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옥측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금속관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 그 다음에 뭐 가요 전선 공사, 또 케이블 공사 뭐 이런 것들로 합니다. 자, 그럼 맞는 걸 한번 볼까요? 전선은 공칭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으로 사용할 것.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적 측 전로에는 개폐기를 시설할 것. 뭐 이건 맞는 것 같죠? 태양전지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뭐 이런 건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런 거는 다 옛날 문제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가공 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 지선의 시방세봉을 설명한 것 중에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건 거저주는 문제야. 소소는 세 가닥. 읽을 필요도 없어. 소소는 세 가닥. 소소는 무조건 세 가닥입니다. 안전율은 2.5. 허용 인장 하중의 최저는 4.31로 할 것. 소소는 지름 2.6 이상인 금속선을 사용할 것. 자, 시가진에 나오는 154kV의 가공 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 몇 초 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시가진에는 뭐라 그랬죠? 시가진은 사람이 많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1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동글동글한 거 목주를 사각형으로 깎아서 만드는 거 보셨어요? 목주는 무조건 그 나무 동그란 모양을 그대로 써가지고 동그랗겠죠. 그리고 동그라면 588이에요. 동그라면 588. 자, 원형 철주라도 원형이면 588. 네, 원형 철근 콘크리트는 얼마라 그랬죠? 원형 철근 콘크리트도 원형 철주도 588인가요? 맞아요. 원형 철근 콘크리트도 아마 588일 거예요. 그리고 강간으로 구성된 철탑은 맞아요. 강간으로 구성된 철탑 밑에서 우리 만나자 1255. 그래서 1255가 맞아요. 그래서 답은 원형 철근 콘크리트 준대. 원형이면 588이야. 맞아. 자, 그다음에 88번 특고 가공 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의 제 1차 접근 상태면 3종 특고와 보완공사예요. 나머지는 2종이에요. 2차 접근 상태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2종이에요. 그러니까 1차 할 때만 3종, 1차 할 때만 3종. 1차 할 때만 3종 특고와 보완공사를 합니다. 이건 통신선, 이건 저번에도 했는데 통신선과 저압이든 고압이든 상관없이 통신선과 이격거리는 60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했죠. 철탑 강도 계산 사용한 이상시 상정 하중에 가해지는 경우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 기초 안전율은 1.33입니다. 가공 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원래 2예요. 2인데 이상시 상정 하중 이런 말 나오면 1.3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전압 22.9kV인 가공 전선과 지지물. 가공 전선과 22.9kV인 가공 전선과 지지물의 이격거리는 요 22점으로 시작하니까 20이라고 해둡시다. 이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22.9 나오고 가공 전선과 지지물 하면 20입니다. 자, 전기 방식 시설의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 중 지중에 시설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뭐 중간에 읽어보시고 매설시킬 때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의 매설 깊이는 없는 것은 0.6이죠. 0.6. 있는 것은 1.
그래서 요게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틀려서 이게 답입니다. 수소냉각 방식 발전기, 수소냉각 방식 발전기는 거의 이게 답이에요. 순도가 85%. 순도가 85%.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전동기 절연 내력 시험은 권선과 대지 간에 계속하여 실험 전압을 갈 경우 절연 내력 시험은 10분을 해야죠. 10분. 절연 내력 시험은 10분. 자, 고압 가공 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상태에 시설되는 경우 고압일 경우에는 얼마였죠? 이것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이것은 80cm입니다. 80cm. 안테나와는 80cm. 안테나와는 80cm. 통신선은 60cm. 통신선 60cm, 안테나 80cm. 안테나는 뭐 전파도 있고 하니까 좀 방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그 주택 이외의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옥내 배선을 공사하는 방법이다.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금속관 공사는 맞아요. 케이블 공사도 맞아요. 합성 수직관 공사도 맞는데 금속 덕트 공사는 아니에요. 이 아무래도 덕트를 하는 이유가 이게 덕트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사람이 접근할까봐 덕트를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접근도 안 하는데 뭐 덕트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접근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은폐된 장소에는 덕트 공사를 안 해요. 덕트 공사 이제 돈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도 안 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관으로 해서 파묻으면 되지. 케이블 해서 하면 되잖아요. 은폐된 장소인데. 그렇습니다. 자, 전기 울타리의 시설을 가는 규정 중 틀린 것은 전선과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 전선이랑 이 수목 나무의 이격거리는 우리 30cm 좌 정도만 떨어져 있으면 돼요. 30cm 좌 정도만. 50까지는 안 돼. 50cm 좌 잘 안 쓰잖아. 그러니까 30cm 좌 크기만큼만 떨어지면 된다.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전선 1.38 이상이고 또는 지름은 2mm.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 않네요. 그죠? 2mm 정도. 그 다음에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250V 이하. 너무 높으면 안 돼. 이 사람이 실수로 이 울타리를 건드릴 수 있잖아요. 이러면 빠지직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V 이하 정도가 됩니다. 자, 주택 등 저압 수용 장소에서 고정 전기 설비 TNCS 접지 방식으로 접지 공사 시 중성선 겸용 보호 도체 팬을 알루미늄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구리는 10, 알루미늄 16. 이건 정말 많이 한 건데 오랜만에 나왔네. 이게 뒤에 우리 25년도로 가까이 가는 시험일수록 이게 많이 나와요. 구리는 10, 알루미늄은 16. 자, 유도장애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사용 전압 60kV 이하인 가공 전선로를 유도 전류 또는 전화 선로 길이 12km마다 몇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이거는 전화선이 나오면은 요거를 기억을 하자고요. 자, 전화가 나오면 이런 전화 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전화선이 나오면 이렇게 해요. 12260 403 12260 403 12260 403 자, 12km마다 2mA를 마이크로 맞나요? 암페어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기준이 뭐라고요? 60kV. 60kV 이하는 12km마다 2 마이크로 암페어. 40kV 40km마다 60 이상일 때는 40km마다 3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가 나오면 12260 403 12260 403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요 노래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저는 유튜브 할 때마다 이 광고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1226 0403 자, 60을 기준으로 해서 12km일 때마다 2, 40km일 때마다 3, 12260 403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